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이죠.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회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의미와 앞으로 과제를 차례로 짚어봅니다. 먼저 이승섭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선 여야는 일단 밀린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며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 인원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령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지 5년 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20대에 이어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잇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올해 예산에 추가 반영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뒤에 집행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야당에서는 처음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안을 내놓아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상반기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국에 접어들어 여야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불과 한 달 사이에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넘어섰습니다.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수도 완성에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뿐만이 아니라 유관기관 그리고 정부 부처 또한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의 부대 의견에 따라 설계비 예산 147억 원을 활용해 국회 운영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제 확보해 놓은 세종의사당 설계비 등 147억 원을 바로 쓸 수 있게 되면서 오는 2027년 말 개원 예정인 국회의사당 건립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태욱 기자가 국회 세종의사당이 가져올 이전 효과와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설치 논의는 지난 2012년 세종시장 선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년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 도시로 완성하고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하여 지루한 공방 끝에 국회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여야 합의에도 쓰지 못했던 세종의사당 설계비 등 147억 원도 바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도 완비를 하고 국회와 정부가 또 국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도시 계획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5월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오는 2024년 첫 삽을 뜨고 2027년 말 개원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더해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가 내려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디딤돌을 확실하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세종국회의 역사적 이정표를 되돌릴 수 없는 이정표를 확실히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2,900명의 인구 유입과 4,8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2,400억 원의 부가가치 등 전국적으로 7,5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이 서울 등 출장으로 917억 원을 썼는데 이런 불필요한 지출도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행정에 이어 입법부까지 세종에 둥지를 틀게 되면서 행정법원과 대전지법 세종지원, 공공기관 2단계 이전과 함께 이제는 청와대 기능까지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립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대전에서는 새로운 감염고리가 늘고 충남은 외국인 감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교회와 택배회사 관련 연쇄 감염이 발생해 42명이 확진됐고 세종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 등이 확진되는 등 6명이 감염됐습니다. 충남에서는 보령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6명이 확진되는 등 72명의 확진자 가운데 40%가량이 외국인이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최근 일평균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일부 4단계로 강화해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은 접종자를 포함해 8명으로 늘었고 종교시설과 목욕장에도 3단계로 완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당진시가 충남도의 국민상생지원금 100% 확대 지급을 공식 반대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금에서 배제된 12% 시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소상공인을 두텁게 돕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원에서 배제된 분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이번 결정에서 지방선거 불출마 등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가 확대 지급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충남도가 이미 지급 의사를 밝힌 지원금 50%는 보조금 성격에 따라 반납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 의회는 100% 지급을 거듭 촉구하면서 김 시장의 일방적 결정은 민심에 위반되며 시의회와 협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전동 킥보드 같은 이동장치까지 휴대전화 앱 하나로 묶어 검색부터 예약, 결제까지 가능한 통합교통 서비스를 대전시가 도입합니다. 앞으로 3년 뒤면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에 맞춰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버스에 완전 공영제도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근거리 이동에 쓰이는 공영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지금은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노선이나 배차 정보를 찾는 건 물론 예약과 결제도 따로따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앱 하나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검색부터 예약 호출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통합교통 서비스, 이른바 마스를 대전시가 도입합니다. 목적지를 넣기만 하면 이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이 최적의 조합으로 안내되고 이용한 뒤에는 환승 할인까지 받고 결제할 수 있는 겁니다. 3년 뒤인 2024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우선 버스와 지하철, 앞으로 도입될 트램과 공영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고 이후 택시와 민간업체의 교통수단, 시도를 연결하는 KTX와 고속버스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5분 안에 그 공공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5만 원 정도로 그 비용을 절감한 상태에서 시민들 교통복지가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지금의 도시철도공사를 내년 1월 대전교통공사로 확대해 설립합니다. 광역철도와 트램 개통 등으로 교통지도가 대대적으로 바뀔 시점에 맞춰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버스의 완전 공영제도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완전 공영제를 전면적으로 다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사각지대를 채우는 교통수단부터 시작을 해서 대전시가 완전 공영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함께. 대전의 버스 수송 분담률은 20%, 반면 승용차는 60%를 웃도는 등 사실상 대중교통이 외면받는 상황. 대전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는 통합교통 서비스 등 혁신 전략이 통할 경우 부산처럼 40%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대청호 추동수역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추동수역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을 2주 연속 초과했다며 지난달 이후 계속된 비로 인해 조류 먹이가 되는 영양 염류가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청호 문희수역에 발령된 관심 단계도 한 달 반째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금강청은 녹조의 원인인 가축 분뇨 등 오폐수 방류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은 오늘 오후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일부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져 최대 6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고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서해안과 고지대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강한 바람도 불겠다며 비 피해 대비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과밀학급 해소 문제는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죠. 내년부터 세종 지역에서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겠다는 발표까지 더해져 시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대전과 충남 초중고교 1000여 곳 가운데 학급당 인원이 28명을 넘는 과밀학교는 270여 곳. 대전은 16%, 충남은 30%가 넘습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밀착 지도가 어렵다 보니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방역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선 과밀학교가 없는 세종시가 가장 먼저 화두를 던졌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기로 한 겁니다. 처음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 한글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 명 한 명 세심히 챙겨주지 못하는 점이 많이 아쉬웠어요. 대전시도 오는 2024년까지 교실을 늘려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음악실 등 특별교실을 일반 교실로 사용하고 일부 학교는 교실 증축이나 조립식 교실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학급 증설이 어려운 여건의 학교가 문제입니다. 이런 학교가 대전에만 23곳, 과밀학교 10곳 가운데 4곳은 교실을 늘릴 여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증축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실 증축이나 모듈 교실 설치가 사실은 이제 불가한 그런 이제 상황이죠. 또 전교조는 이런 대책을 추진해도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넘는 과밀학교가 10여 곳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7월 교육부의 과밀학교 개선 방안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이전에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내놓은 것과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대전만의 특색을 고려해서 더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시도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급 정원 20명을 아예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서 그 법률 안에 단계적 감축 방안과 학교 이전 재배치나 학군 조정까지. 천안과 아산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충남은 TF팀을 구성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민사 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어제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대법원이 자산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재항고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강제 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위한 당진시 대책위원회가 오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한 달 넘게 지속된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파업은 불법 파견 문제를 덮기 위한 사측의 자회사 추진에서 비롯됐다며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진시와 시의회도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직업별로는 의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문직 성범죄 피의자 5,579명 중 의사가 60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의원은 사회적 신망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며 예방과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기와 총포탄 제조 등 국방산업 관련 6개 업체가 대전시와 투자 협약을 맺는 등 시가 추진 중인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